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초급 2A 문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법은 기로하다예요. 같이 공부해 볼까요? 친구하고 토요일에 만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친구하고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방학에 해외여행을 갈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방학에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첫 번째 예문에서 만나다 동사에 기로하다를 붙여서 말했어요. 두 번째 예문에서 가다 동사에 기로하다를 붙여서 말했어요. 이렇게 동사에 기로하다를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의 첫 번째 문법 기로하다를 같이 공부해 볼까요? 문법 기로하다는 동사 뒤에 붙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계획 또는 결심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그리고 이 문법은 상대방에게 약속 또는 제안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획 또는 결심을 나타내거나 상대방에게 약속 또는 제안을 할 때 기로하다 문법을 사용해서 말해요. 그럼 기로하다 문법을 더 공부해 볼까요? 문법 기로하다는 동사 뒤에 붙여서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앞에 오는 동사의 형태가 받침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기로하다를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가다, 받침이 없어요. 먹다, 받침이 있어요. 만들다, 리을 받침이에요. 모두 기로하다를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동사에 기로하다를 붙여서 말하세요. 가다, 먹다, 하다, 만나다, 만들다.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으세요. 가기로 하다, 먹기로 하다, 하기로 하다, 만나기로 하다, 만들기로 하다. 이렇게 기로하다는 동사 뒤에 기로하다만 붙여서 말하면 돼요. 아주 쉬워요. 오늘의 첫 번째 문법, 기로하다는 언제 사용해요? 첫 번째, 계획 또는 결심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두 번째, 상대방과 약속 또는 제안, 상대방에게 제안을 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기로하다 문법을 사용해서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1번. 내일이 민수 씨 생일이에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네, 내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2번. 이번 여름방학에 무엇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이번 여름에 바다에 가기로 했어요. 3번.
우리 언제 만날까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해요. 4번. 우리 주말에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주말에 같이 영화를 보기로 해요. 잘 보세요.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바다에 가기로 했어요. 어떤 계획이나 결심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과거로 말해요.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말해요. 그리고 만나기로 해요. 보기로 해요. 이렇게 약속이나 제안을 나타낼 때는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는 그 시점에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말해요. 여러분, 기로하다 문법을 이해해요? 더 배워볼까요? 기로하다 문법은 계획 또는 결심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그리고 약속 또는 제안을 나타낼 때도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예를 들면, 올해 계획이 뭐예요? 저는 올해 담배를 끊기로 했어요. 계획을 나타낼 때 이렇게 끊기로 했어요. 계획 또는 여러분의 결심을 나타냈어요. 이럴 때는 이미 계획을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 시제, 과거를 나타내는 at 또는 ought 문법과 함께 사용해서 말해요. 약속과 제안의 예를 같이 볼까요? 주말에 같이 저녁 먹을까요? 네, 좋아요. 토요일에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해요. 이렇게 상대방과 약속을 해요. 이때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요. 예를 하나 더 볼까요? 주말에 같이 저녁 먹을까요? 다른 친구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어요. 미안해요. 친구하고 토요일에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이미 다른 친구와 저녁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저녁 먹자고 한 제안을 거절할 때 다른 친구와 이미 약속을 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때는 과거를 표현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획 또는 결심을 말할 때는 과거 시제로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약속 또는 제안을 할 때는 약속하는 상대방이 있을 때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말하고 이미 약속을 했거나 이미 제안한 상황을 말할 때는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말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로하다 문법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과거 시제 또는 현재 시제를 다르게 사용해요. 오늘의 첫 번째 문법, 기로하다. 이해해요? 두 번째 문법, 은 적이 있다. 같이 공부해 볼까요?
해외여행을 가봤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김치를 먹어봤어요. 다른 말로 하면 김치를 먹은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예문에서 동사 가다에 니은 적이 있다를 붙여서 말했어요. 두 번째 예문에서 동사 먹다에 은 적이 있다를 붙여서 말했어요. 이렇게 동사에 은 적이 있다를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의 두 번째 문법, 은 적이 있다를 자세히 공부해 볼까요? 문법, 은 적이 있다는 동사 뒤에 붙여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과거의 경험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경험을 했으면 있다를 붙여서 말하고 과거에 어떤 일이 없었거나 과거에 어떤 경험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은적이 없다를 붙여서 말해요. 우리가 예전에 과거의 경험을 말할 때 사용하는 문법을 배웠어요. 기억해요? 뭐예요? 동사에 아, 보다를 붙여서 말하는 문법을 배웠어요. 어떤 장소에 가 봤어요. 불고기를 먹어 봤어요. 이렇게 어떤 과거의 경험을 말할 때 보다를 사용하는 문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과거의 경험을 말하는 은적이 있다, 은적이 없다를 배우고 있어요. 이 은적이 있다 문법을 더 자세히 공부해 볼까요? 문법 은적이 있다는 앞에 오는 동사의 형태에 따라서 니은적이 있다 또는 은적이 있다를 바꿔서 말해요. 앞에 오는 동사에 받침이 없거나 리을 받침이 있으면 니은적이 있다를 붙여서 말해요. 여러분이 동사에 니은적이 있다를 붙여서 말하세요. 가다, 만나다, 하다, 보다. 확인해 볼까요? 간 적이 있다, 만난 적이 있다, 한 적이 있다, 본 적이 있다. 잘했어요. 만들다, 살다처럼 리을 받침이 있는 동사는 리을 받침이 사라지고 니은 적이 있다를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동사에 니은 적이 있다를 붙여서 말하세요. 만들다, 살다. 확인해 볼까요? 만든 적이 있다, 산 적이 있다. 리을 받침이 사라지고 니은 받침을 붙여서 말했어요. 그리고 동사에 받침이 있으면 은적이 있다를 붙여서 말해요. 여러분이 동사에 은적이 있다를 붙여서 말하세요. 먹다, 입다, 읽다, 신다. 확인해 볼까요? 먹은 적이 있다,
입은 적이 있다. 신은 적이 있다. 받침이 있는 동사들은 은적이 있다를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듣다, 돕다 같은 불규칙 동사는 불규칙 변화를 한 후에 은적이 있다를 붙여서 말해요. 여러분이 불규칙 동사에 은적이 있다를 붙여서 말하세요. 먼저 듣다. 확인해 볼까요? 들은 적이 있다. 잘했어요. 돕다. 확인해 볼까요? 도운 적이 있다. 듣다는 디귿 불규칙이에요. 받침 디귿을 리을 받침으로 바꿔서 말했어요. 돕다는 비읍 불규칙이에요. 받침 비읍을 우로 바꾸고 니은 적이 있다를 붙여서 말했어요. 이렇게 은 적이 있다는 앞에 오는 동사의 형태에 따라서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문법, 은 적이 있다는 언제 사용해요? 과거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거나 과거의 경험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어떤 일이 있거나 또는 어떤 경험을 했을 때는 은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어떤 과거의 일이 없거나 경험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은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 문법을 사용해서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1번 경복궁에 가 봤어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네, 경복궁에 간 적이 있어요. 2번 비행기를 타 봤어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아니요, 비행기를 탄 적이 없어요. 3번 한국어를 배웠어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네,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 보다라는 문법을 공부했어요. 이 문법은 언제 사용해요? 첫 번째, 경험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두 번째, 시도를 할 때도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이때 경험을 물어볼 때 경복궁에 가봤어요? 비행기를 타봤어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 과거의 경험을 말해요. 경복궁에 간 적이 있어요. 비행기를 탄 적이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경험이 있어요. 있어요. 라고 말해요. 경험이 없어요. 없어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은적이 있다 또는 은적이 없다 문법 이해해요? 우리가 예전에 여 보다 문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기억해요? 여 보다를 언제 사용해요? 첫 번째, 경험을 말할 때 여 보다를 사용해요. 불고기를 먹어봤어요. 한국에 가봤어요. 이렇게 경험을 말할 때 여 보다 문법을 사용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시도를 말할 때 아어여 보다 문법을 사용해요. 불고기를 먹어 보세요. 한복을 입어 보세요. 이렇게 시도를 나타내는 아어여 보다에 오늘 공부한 경험을 나타내는 은적이 있다를 함께 사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시도한 경험을 말해요. 여러분이 해보지 않은 일을 시도하고 그 시도를 통해서 한 경험을 말할 때 아어여 본 적이 있다라고 말해요. 아어여 보다에 니은 적이 있다를 붙여서 아어여 본 적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보통 상대에게 경험을 질문할 때는 아어여 보다, 은적이 있다, 아어여 본 적이 있다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해서 질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우리가 경험을 질문하거나 여러분의 경험을 말할 때 아어여 본 적이 있다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 아어여 본 적이 있다를 사용한 예문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으세요. 한복을 입어 본 적이 있어요? 네, 한복을 입어 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한복을 입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외국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복을 입은 적이 없어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이 한국에 여행을 왔어요. 그때 한복을 입어봤어요. 입은 경험이 있어요. 그때는 입어보지 않은 한복을 입어보는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시도를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그때는 아어여 본 적이 있다 문법을 사용해서 한복을 입어 본 적이 있어요 라고 말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자주 경험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해보고 그 시도를 통해서 경험을 한 것을 말할 때 아어여 본 적이 있다라고 말해요.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은 많아요. 그 중에서도 자주 할 수 없는 경험을 시도해서 얻게 된 경험, 이렇게 시도해서 얻게 된 경험을 말할 때는 아어여 본 적이 있다 문법을 사용해요. 아주 많이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어떤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아주 인기가 있어요. 그때 친구에게도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또는 어떤 유명한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에 가본 적이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아주 유용하게 자주 사용하는 문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오늘 배운 문법 기억해요? 첫 번째 문법 뭐예요? 기로하다. 언제 사용해요? 여러분의 계획 또는 결심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그리고 약속 또는 제안을 할 때, 상대방에게 약속 또는 제안을 할 때 사용해요. 두 번째 문법, 은적이 있다.
언제 사용해요? 어떤 과거의 경험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경험이 있으면 있다, 경험이 없으면 없다 라고 말해요. 오늘 배운 이 두 문법 꼭 복습하고 많이 연습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